한방 치명단입니다. 뇌혈관 기능 좋고요. 혈액순환, 심혈관 예방에 좋은데 국내 최대 치명 함유가 30%나 들어가 있습니다. 마카 분말, 황금 배합입니다. 침양, 마카, 부재료. 이봉규 TV 구독자님들이 한 박스 증정합니다. 1+1입니다. 전화만 하셔도 3일치 무료입니다. 3일치가 무료입니다. 전화만 하세요. 드셔보시고 선택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의 딸 김소연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일보에 지금 회고록 연재하잖아요. 네. 네, 거기 보니까 유승민이 그 만행이 그대로 나오네. 그죠, 네. 엄청난 네, 짓을 했네, 아주 네, 야비하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회고록을 지금 이제 중앙일보에 계속 연재를 하고 계신데, 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이게 몇 년 전입니까? 벌써 저 15년 막 이럴 때 있었던 일이니까 8년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때 있었던 일들을 이제서 대통령께서 꾹꾹 담아놓으셨던 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보고 있으면 여러모로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맞아요. 안타까워, 네. 진짜. 아이. 네, 네. 근데 당한 거야, 이놈들한테. 네, 그리고 너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보면 이제 인상적으로 보이는 게 김무성 대표는 네.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그때 당시 네. 특법으로 대통령한테 이렇게 약간 그 척을 지는 모양새로 사람들한테 이제 우파 시민들한테 좀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랬죠. 예. 네, 근데 생각보다 이제 글 뉘앙스가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악감정도 없으시고 원망하거나 또는 비판적인 시각도 별로 없어요. 네. 야비하게는 안 했더라고 보니까 김무성은. 네. 예. 그리고 오히려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건 평가해야 돼요. 예. 네, 당정 관계를 좀 개선을 하려고 그러니까 좀 협조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여당인데. 예. 네, 근데 여기서 뒤통수를 제대로 빵 때린 게 유승민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유승민이 원내대표로 당선이 되고 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년 기자회견이 아니라 이제 대통령께서 국민연금에 대한 이제 뭐 개정안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했더니 그때 당시 이제 야당인 민주당 쪽하고 협의를 하기를 국회법을 이제 자기들이 국회에서 대통령령을 좀 변경할 수 있게 수정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안은 그 개정안하고 함께 연동해서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사실상 이거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상권 분립을 명백히 어기는 거고 그렇지. 위반하는 거고. 네. 배신의 끝판왕이네 그냥. 그렇죠. 국회가 행정부인 대통령이 뭐 권한으로 대통령령을 발령한 것을 그것을 변경 수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대통령을 올감해 놓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유승민이 협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그것 때문에 충격을 좀 많이 받으셨는데 오히려 이제 그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대통령께서 비판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비판을 했더니 이제 뭐 자기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하면서 대통령님의 국정 기조를 완전히 벗어나는 발언을 하고 또 핵심 공약을 뭐 뒤집는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것을 사실상 발목 잡는 그런 행태를 이제 얘기하면서 뜬금없이 마지막에 이제 대통령께서 배신자라는 얘기를 좀 배신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사퇴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타령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목을 중앙일보에서 그날 밤 연락 끊은 유승민 그랬는데 그날 밤이라는 게 어떤 날 밤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밤은 아마도 이제 잠깐만요. 제가 제목에 그렇게 달았거든요. 그날 밤 연락 끊은 유승민 그와의 관계 그때 파탄 났다. 그때 결정적으로 파탄이 난 그날 얘기하는 건데 조금 전에 그 얘기인가 그럼?
그쵸. 2015년에 그 네. 국회의원 진화법에 네. 대해서 이제 개정안이 음. 뭐 그걸 연동한다고 하니까 대통령께서는 이거를 뭐 막아야 되니까 네. 조윤선 정무수석을 통해서 그때 당시 여당 지도부한테 네. 이건 상권분리 위반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네. 그래서 받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전달을 했대요. 네. 네, 그런데 그 유승민은 그때 당시 원내대표였던 유승민은 조윤선 정무수석을 대화 상대로 존중할 생각이 없었고, 하물며 그쯤에 2014년 10월에 그 국정감사 질의 때 자기네 집권 여당의 그 국회의원, 대통령이잖아요. 출신 대통령의 어떤 청와대를 청와대 얼라들이라는 표현까지 했다는 거예요.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불안해 하셔가지고, 그 5월 28일, 2015년 5월 28일에 아마 이 법 통과시키기 전날인가 봐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해서 이제 비서실장한테, 그 조윤선 수석 말을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비서실장한테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다시 전달을 좀 하라고, 네, 이렇게 좀 지시를 했는데, 연락이 두절됐다고 합니다. 야, 그거 지금 이준석이가 저 후보 시절이나 대통령 되고 나서나 이준석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게 하는 거하고 비슷하네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거부권 행사하죠. 예. 네네. 거부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뭐 굉장히 반대 비판적 발언을 하고 또 대통령께서 핵심으로 밀었던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폄하하는 발언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참, 그 유승민한테 배운 이준석이 그대로 써먹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상 그때 당시 이제 국민연금 개혁이나 연금 개혁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는 또 증세 없는 복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사실상 법인세나 그때 당시 기업 환경이 좋지 않았고 세계적으로도 그 세금 문제가 좀 잘 해결이 되는 곳으로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유치 전쟁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돼서 뭐 법인세를 올리거나 또는 증세를 하거나 이런 쪽보다는 여기저기 줄줄 새는 그 돈과 뭐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절약을 해서 재원 마련하고 또 비과세 감면하고 지하경제 축소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우셨던 분야거든요. 그런 것들을 넓히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성과를 냈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넘겨줄 때 곡간이 굉장히 탄탄하게 쌓여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면 부정하고 비난하는 이야기를 했었고 저는 지금의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너무 이제 기조가 똑같다고 보는 게 연금 개혁 부분이나 그 이제 복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힘을 쓰시거든요. 사회적 약자. 맞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근데 그 재원 마련을 기가 막히게 하시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줄줄 샜던 보조금 민주노총이나 뭐 또는 여기저기 시민단체 제가 시벌 조직이라고 했던 네, 전국적인 막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줄줄 채는 거 퍼주기만 했던 그런 시민단체 위탁 보조금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면 회계감사 해가지고 각 부처에서 다 잡아내서 환수 조치하고 다 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사실은 돈이라는 게 똑같은 돈이어도 효율적으로 쓰고 또 부정수급하거나 뭐 허위 지급하거나 이런 것들만 잘 막아도 정말 안정적으로 어려우신 사람들한테 딱 적재적소에 쓰고 또 이렇게 R&D 예산이나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꼭 필요한 국방 뭐 안보 이런 예산들 전부 잘 쓸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 그 퍼스트레이디도 하셨던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워낙 머릿속에 잘 짜여져 있으셨나 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시는 방식처럼 하려고 했고 잘 하고 있었는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유승민이에게 틀어놓은 거네. 그러니까. 네, 이걸 전면 부정하고 비난하고 비판을 하고 이거 참. 심지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 그래요? 창조경제는 말이 안 된다. 창조경제가
아무튼 지금 그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했던 소득 주도 성장론을 환영한다고 연설을 한 거예요. 배신의 끝판왕이네. 예. 네, 그냥 민주당이 그러면 사실 정책이나 어떤 이념이나 기조가 맞아야 정당 생활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정치 결사체 아니에요, 정당이라는 게. 예. 근데 모든 의견이 다 보수 정당과 맞지 않고 모든 의견이 전부 민주당과 맞으면 민주당에 가면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예. 네, 근데 제가 기억할 때 그 당시 원내대표였던 유승민은 이 소득주도 성장론도 얘기했지만 뭐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을 하면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주도적으로 발의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네, 그게 바로 시벌 조직들한테 돈 퍼주는 법안이거든요. 예. 말이 이뻐서 사회적 경제지. 예. 네, 그러니까 여기에 적극 협조를 했고 이 사람이 나름 경제 전문가인데 경제가 정말 어려운 학문이거든요. 어렵죠. 예, 어려워요. 네, 근데 그 경제학의 큰 기조를, 큰 흐름을 그쪽 부류와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러면 우리 보수 정당하고는 맞지 않아요, 기본 틀이. 그럼 예. 좌파야. 네, 유승민은 좌파래. 경제학적으로도 좌파야. 예.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공무원 연금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전부 전면 방해를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원내대표로서. 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이제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하시면서 이게 배신이다라는 식으로 배신의 정치는 그러니까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이다.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부터 이제 유승민한테 배신자 낙인이 찍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 배신이라는 게 대통령 개인에 대한 배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공약을 실천하라고 뽑아주셨는데 그것을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약속을 방해하면, 협조하지 않고 방해하면 이건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그렇지. 네, 라고 이제 설명을 하신 건데 이때 당시 이제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시거나 강력한 비판을 한 것에 대해서 아주 의미를 두면서 적극적인 그 어떤 분탕질 치는 본인의 정치 행보의 명분을 삼았죠. 네. 네, 대통령 탓으로 돌리면서. 네, 근데 우리라고 하면 안 되고 저쪽 편인 이준석, 네, 이준석 전 당대표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준석이가. 네. 예. 네, 이준석이 모든 행동을 유승민의 오마주예요, 거의. 그러게. 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 하는 방식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몸은 이쪽에 있지만 마음은 저쪽에 놓고 모든 정책 기조와 모든 뭐 정치 이념을 저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안에서 내부 비판을 하는 게 굉장히 세련된 것처럼 네, 굉장히 개혁적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지금 벌써부터 바람 잡잖아요. 저쪽이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 김건희 여사님 쌍특검 뭐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 디데이를 잡고 있는데 거기에 편승해서 그 디데이 때 나는 제대로 분탕 칠 거다. 그때 대통령이 이걸 거부권을 행사하면 볼만할 거다. 이러고 있는데 마침 민주당은 뭐라고 하냐면 쌍특검 찬성해도 뭐 반대해도 난감할 거다. 네, 그때 한바탕 촛불혁명처럼 뭔가 하려고 지금 디데이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유승민과 그 아류들이 박근혜 대통령 쫓아내는데 선봉대 역할을 했다면 지금 이준석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윤석열 대통령 쫓아내기 위해서. 예. 네, 그 특검의 의미를 엄청 부여를 하면서 네, 근데 저 나불나불 저것들이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몰라가지고 저 같은 사람도 몰라서 그냥 여론이나 그 뭐 언론 보도 결과적으로 나오는 보도에 많이 휩쓸렸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한 번은 경험을 했고 또 저들이 얘네가 이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사이버 레카들처럼 그 미리 예언가처럼 행동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거 내가 예측했지. 그러려면 점쟁이를 하지 정치를 왜 합니까? 그러게. 네. 네, 그러면서 내 말이 맞을 거야. 잘 봐. 한번 봐봐. 내 말대로 될 걸? 막 이러면서 너도 나도 그런 경쟁하지 않습니까? 쟤네들이. 뭐 패널이라는 사람들 막 장성철 막 몇 명 있잖아요. 진중권 막 이런 사람들. 네, 준석이. 근데 지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언을 하는 게 지금 수상특검 얘기예요. 그런 건 반대로 민주당 진영에서 그때를 디데이로 잡고 이들이 뭔가 또 반란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고 2015년에 유승민처럼 2023년에 이준석이가 그 민주당 쪽 반란의 쿠데타에 내부에서 협조하는 간신배 역할을 똑같이 해줄 것을 자기가 다 예언을 하고 있어. 예고를. 네. 네, 이준석의 홍보를 지켜보시면 그냥 유승민하고 똑같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당했지만 네.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한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안 당하려고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하겠죠. 네, 그런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그 몇 년이야? 4년 넘게 계셨나? 5년 그러잖아요. 계셨어요, 5년. 감옥에. 네. 그 동안에 옷 고치는 동안 막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셨을지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절한 시기에 이런 정말 절절하고 진솔한 담백한 회고록을 내시는 거는 지금의 정치 정치 환경에서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 큰 힘이 되거든요. 그렇지. 예. 네, 네, 이런 사례를 생생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 그럼요. 예. 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때 그랬구나. 네, 안타깝기도 하죠. 진작 말씀 좀 하시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말씀해 주시는 게 윤석열 대통령님께는 아주 큰 힘이 돼요.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매주 정말 소설 읽듯이 너무 재밌게 죄송하지만 마음은 아파도 그렇지.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대통령께서 우리는 수첩공주다 뭐다 바보 프레임 씌우거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그런 프레임 씌우거든요. 얘네들이. 네, 그런 줄 알았는데 정말 퍼스트레이디 때부터 뭐 갈고 닦고 익힌 그런 정무 감각으로 또는 국정 운영의 나름의 철학으로 되게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몰랐구나라는 그렇죠. 네, 그런 걸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도 결정적으로 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준석이가 지금 뭐 영남 신당 뭐 대구에 출마 오는할 때 대구에 계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네. 이 유승민, 이준석의 이 아주 야비한 배신의 정치를 지금 회고록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구에서 이준석이가 뭐 신당이 되겠어요? 아니면 뭘로 되겠어요? 아주 싹을 자르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도 네, 저는 작년에 딱 한 번 뵀었거든요. 네, 근데 그 막 엄청 온갖 욕을 많이 먹으셨는데 유승민이랑 둘이 싸잡아서 욕 먹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만나본 김무성 대표는 좀 그런 딱 보면 간신배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전혀 그런 건 아니야. 네, 없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좀 우직하시거나 약간 뒤통수 맞게 생기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정치를 좀 잘못 선택을 하시거나 이건 사람이 언제나 완벽할 수도 없고. 그때 선택을 잘못한 거지 이제. 네, 그리고 판단을 또 달리할 수도 있고. 옥새 나르샤라든가 이런 거 몇 가지를 선택을 잘못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또 주변에 이제 잘못된 정보가 주입이 되면 그때 자기는 그게 정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사람의 본성이나 뭐 어떤 인성 같은 경우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뵀었을 때는 전혀 약간 간신배 느낌은 전혀 못 받았었어요. 오히려 되게 우직하고 좀 충성스러운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회고록을 보니 오히려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조율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께서 다 알고 계셨다는 게 전 되게 신기했어요. 똑같이 같이 몰아서 같이 행동하고 이랬는데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본인이 다 알고 계셨다는 게 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확실히 리더들은 사람들을 다 간파하고 그때 당할 때는 네. 잘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당할 때는. 근데 맞아요. 네. 곱씹으면서 5년간 네. 감옥에서 곱씹으면서 얼마나 처절하게 복귀를 하셨겠습니까? 예? 네, 그러셨을 것 같네요. 맞죠. 그 순간은 일하시느라고 정신없어서 그렇지. 모르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 보니 유승민이 아주 그냥 이 천하의 이 배신자고, 그리고 네. 당신이 26살짜리 이 이준석이 얼라를 참 그 뭐 비대위원인지 뭔지 꽂아고 그랬는데, 이놈이 지금 하는 행동 보니까 기도 안 차고, 그러니까 네. 이런 회고록으로 아주 일가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이놈들 하고.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대전의 딸 김소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그거는 있을 거지. 왜 뭐 충성스러운 이제 신하도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 과거 조선 시대도 이제 등급을 나누잖아요. 충성도도 역사에서도 우리가 평가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던 사람의 이제 1등급은 이제 유승민이고, 저 이제 몇 등급 정도에서 마지막에 적극적으로 방어 못한 뭐 김무성, 이제 우리는 근데 김무성을 싸잡아 지금까지 막 비판했는데, 유승민하고는 조금 달리. 그래도 김무성도 그때 뭐 잘못한 거 많죠. 박근혜 대통령 뭐 62명 탄핵몰이 하는데 그 막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동조한 뉘앙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는 뭐 비판받아 마땅한데,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정리한 거는 유승민은 완전히 아주 나쁜 놈이고, 김무성은 그래도 할 만큼 했다는 점을 좀 평가해 주신 거. 그것도 우리가 또 그 박근혜 대통령의 평가도 존중해야 되겠네요. 이걸 이준석이가 지금 따라하고 있는데, 준석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회고록에 쫙 이런 걸 이제 쓰고 계시니까, 준석이 아무리 대구 기웃거려도 안 될 것 같은데, 씨도 안 맥힐 것 같습니다. 넌 호남 가야 된다니까. 예, 마치겠습니다.